푸른 정책자금.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18년 11월 7일입니다. 야, 참 세월이 엄청나게 그냥 빨리 달려가고 있네요. 그죠? 우리 별풍당당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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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팬님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정말 무탈하게 열심히 살아오면서 R&D 관련해서 멘티기업 협약도 맺었고 잘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싸와띠님, 얼음국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가 정책적인 고수가 되는 108가지 전략 벌써 16번째 전략이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째 전략 올림픽 정신 전략입니다. 제가 16번째라고 했죠. 방송이 16번째고 전략은 15번째 전략입니다. 자, 올림픽 정신 전략 지난주에 예고해드렸죠. 올림픽 정신 전략. 얼마 전에 싸아띠님은 누구실까요? 얼마 전에 우리 평창 올림픽 했었는데 그죠? 올림픽 정신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림픽 이념 또는 올림픽 정신은 우리가 승패를 떠나서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맞나요? 맞죠? 자, 다른 사람들은 올림픽 정신을 세계 평화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둘은 역사적 사실과 배경에서 비춰볼 때 같은 의미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올림픽에 참가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전쟁을 중단하고 세계 평화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로 국가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세계 평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추상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자, 이렇게 추상적이고 측정 불가한 판단을 할 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을 가늠해보는 과학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있다면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에 따라 그 추상적인 가치의 정도를 가늠해보는 것을 우리는 정량적 평가 또는 정량적 평가 지표라고 부릅니다. 정량, 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많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예를 들어 이 기업이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심사위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여 기술력이 있다 없다 있다면 얼마나 있는 것인지를 가늠해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뭉치님, 반가. 따라서, 이때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잣대가 바로 기술력이 있다면 최소한 이러이러한 것은 가시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정량적인 지표 또는 정량적인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잠시만요. 오늘. 떠버렸네요. 자, 한번 가보죠. 예를 들어, 계속 뜨네요, 이거. 잠깐만, 한쪽으로 치워버릴게요.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 기업이 기술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심사위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다 없다 있다면 얼마나 있느냐 있는 것인지를 가늠해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잣대가 바로 기술력이 있다면 최소한 이러이러한 것은 가시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정량적인 지표 또는 정량적인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그 지표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특허, 기업부설 연구소,
논문 발표, 수상 실적 등이라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야. 막 얘기하는 동안에, 별풍당당님이야, 많은 분들이 별풍선을 그냥 막 쏟아주셨네요. 와, 감사합니다. 우리 별풍당당님, 감사합니다. 자. 자, 이러한 가시적인 지표 또는 판단 기준이 있다면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이 기업이 기술력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 정도에 있어서는 특허나 논문 발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 부설 연구소의 연구 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기술력이 어느 정도 높다 낮다를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러한 정량적 평가 모델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가시적인 판단 기준으로 추상적인 가치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가설은 과학적인 사고방식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항상 맞는 것은 아니지만 올림픽에 참가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전쟁을 중단하고 세계 평화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던 쿠베르탱의 이러한 방식이 바로 과학적인 사고방식에서 출발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쿠베르탱 아시죠?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그죠? 기업 대출을 할 때나 정부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이 기업은 과연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맞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바로 특허라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보는 것이 특허라 하겠습니다. 자, 출원 상태라도 좋으니 출원한 특허가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신제품 개발이 그에 비례하는 것이고, 신제품 개발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의 매출도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보유한 출원 특허의 개수만으로도 기업의 성장과 성공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즉, 이 기업이 성장하고 성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추상적인 가치 판단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출원 특허의 개수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정량적 평가인 것입니다. 오늘 길어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모든 과학적 사고방식이 항상 옳고 바른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정량적 평가의 기준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데, 그것은 있다, 없다, 몇 개 있느냐에만 치중하다 보니 품질의 완성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달걀이 30개면 달걀 한 판이 됩니다. 상한 달걀이든 싱싱한 달걀이든 30개만 있으면 달걀이 한 판인 겁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네요. 반가 어서 오십시오. 자, 달걀이 30개면 달걀 한 판이 됩니다. 상한 달걀이든 싱싱한 달걀이든 30개만 있으면 달걀 한 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술력이 있는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역으로 이 정량적 평가 기준을 활용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정량적 평가 기준으로 활용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특허 출원을 등록을 전제로 하지 않고, 변리사를 통하지 않고, 품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출원 자체에만 의미를 두어 내 마음대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특허를 출원한다면, 이런 경우 특허 출원 건당 출연료는 13,8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씩 내고 있는지 아시죠? 많은 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리사분들한테. 자, 이렇게 1시간 만에 10개의 특허를 출원하였다면 과연 이 10개의 출원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몇 년간의 피땀나는 노력 끝에 드디어 1개의 등록 특허를 보유한 기업보다 기업의 기술력 평가 점수를 판단받을 때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될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등록 특허를 어렵게 하나를 낸 기업보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1시간 만에 10개의 특허를 내 마음대로 특허를 내서 13,800원을 내고 만든 10개의 특허가 기술력 평가 점수를 판단받을 때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량적 평가 모델에서는 그 품질이나 절차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개수와 결과만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등록 특허 1개의 가중치를 5점으로 부여한다 하더라도 결과에 있어서는 출원 특허 1개당 1점의 가중치가 계산된 평가 모델에서는 출원 특허 10개가 등록 특허 1개를 이기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R&D 과제에서는 정량적 평가 기준과 정성적 평가 기준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면 평가가 바로 정성적 평가 기준이 적용된 방식으로 여러 심사위원이 각자의 판단 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주고 평가위원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최종 대면 평가 점수로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정성적 평가를 객관화적 공평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평가위원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그만큼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의 첫 단계부터 이러한 정성적 평가를 사용하는 것은 인력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종 평가 단계인 대면 평가 단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다단계, 1차, 2차, 3차 등 다단계 평가가 적용되는 모든 국가의 평가에서 거의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을 통과해야 결선의 기회라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선과 본선에서 요구하는 것은 품질이 아닌 것이죠. 그냥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개수가 몇 개냐만으로도 얼마든지 예선과 본선을 통과할 수 있다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선과 본선을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준비할 것은 품질이 아니라 정량적인 개수라 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개수, 정량적 평가 개수입니다. 자, 이것을 두고 양심적이니 비양심적이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별풍당당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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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게임의 법칙을 잘 알아야 하고 게임의 법칙을 잘 아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현명하다는 말을 하지 비겁하고 비양심적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품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품질에 대한 우수성은 이것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평가를 받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숫자로 셀 수 있는 정량적 개수입니다. 더 쉽게 말해 이 기술개발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 출원이든 등록이든 특허가 몇 개가 있느냐, 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조직, 기업부설 연구소 내지 연구전담부서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게임의 법칙을 알아야 우리가 게임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는 올림픽 정신 전략으로 1시간 만에 특허 10개를 만드는 전략을 필요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 15번째 전략 올림픽 정신 전략입니다.